안녕하세요. 중소들입니다. 오늘은 3월 23일 수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92%, 그다음 코스닥은 0.64% 상승 마감하였어요. 요즘 주식 보랴, 운전하랴, 또 운전하면서 핸드폰 주식 보랴, 눈이 빠질 것 같아요. 갈수록 시력이 안 좋아지고 있는 느낌이고, 운전하면서 핸드폰을 보는 게 위험하다라는 건 알지만 주식시장에서 눈을 떼는 게 더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장이니만큼 뭐 어찌 됐든 최근에 그래도 시장이 좀 많이 올라가요. 뭐 어떻게 보면 악재가 해소된 건 아닌데 우리 시장 혹은 대외적으로 대부분 이 바다의 개념으로 보면요, 악재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떠 있으면 밑에 있는 호재가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이 악재를 덮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 악재가 위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최근에 호재라고 할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하나씩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면서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 부분 자체가 이제 내성이 생겼다라는 거죠. 더 큰 무언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내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북한이 항상 우리한테 포를 쏘면 어쩔 때는 반응을 하지만 어쩔 때는 그날을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것처럼, 그런 흐름처럼 현재는 움직이고 있고요. 이랬든 저랬든 뭐 바닥은 어느 정도 다 올라오는 부분인 거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까지 다 왔어요. 2750포인트 말씀드렸죠. 코스닥은 940포인트까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조금 미흡하게 갔어요. 일단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거고, 이랬든 저랬든 이제는 뭐다? 한 차례 저항대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닥도 저항대, 기존의 저항대를 뚫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 저항대 부근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저항대가 비슷비슷한 관점이라면 내일이 뭐다? 중요한 날 중에 하나다. 무슨 말이냐? 코스피는 내일 2750 위로 올라와서 안착하는 그림이 나타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요렇게 안착을 하면 뭐다? V자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럼 다시 2800에서 2820포인트 정도까지는 올라오는 자리를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올라와서 뚫고 누르고 나서 올라가서 뚫고 누르고 나서 한 번 더 요런 그림으로 V자 흐름을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면 코스닥 역시도 여기 940포인트 위로 넘어설 수 있다. 넘어서게 되면 뭐다? 추세적으로 한번 바뀌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결국엔 안정권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안정권에. 다시 기존의 안정권. 여기와 여기로 이렇게 나눠지는 자리가 있다면, 그죠?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코스피 역시도 요 구름대 안으로 들어선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안정권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건데, 차후에 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말도 안 되게 누가 암살당한다든지 뭐 혹은 부도가 난다든지 뭐 이런저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그 목적에 왔다. 그럼 내일이 중요한 관점이다. 오늘 투자자 현황을 보면 코스피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닥도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이 흐름을 내일까지도 이어갈 거냐,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들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거냐만 우리는 체크하면 된다라는 거고, 오늘 장중의 흐름을 보면 분명히 지수는 올라가는데 계좌는 미흡했다. 무슨 말이냐?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개별적으로 종목들은 누르는 흐름을 좀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오늘 뭐 석유 관련주 혹은 안철수가 대통령 된 것 같은 느낌인데, 뭐 국무총리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미친 듯이 쳐 뺐으니까 요거를 올린다라는 거죠. 안내분 정말 미쳤죠. 작전주처럼. 아무튼 시장은 말도 안 되는 흐름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꼭 있다라는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그런 몇 종목 빼고는 다 누르면서
지수는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위에서 물량을 덜어내는 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 물량을 태워서 위에가 저항대니까 요 자리를 빵 하고 뚫어내면 이제는 뭐다? 여기가 하나의 지지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의 자리, 내일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혹여나 내일 조정을 한 차례 받는다 하더라도 코스닥은 920포인트, 코스피는 2720포인트 위에서만 안착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하루 더 볼 수 있다. 근데 하루 더 보는 날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일 좀 정리를 해서 안착을 시켜놓고 금요일날 하루 누르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시장의 긍정적인 모습이다. 근데 오늘 미국 시장이 오늘까지 오를지 안 오를지는 좀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그리고 석유 관련주가 마지막 설거지 구간으로 튀어 오르는 건지 아니면 어찌됐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약간 소강 상태라고 하더라도 곡물과 뭐 기름, 그 다음에 원자재 값은 어쩔 수 없어요.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아직은 현상인 거고요. 그게 복구되기 전까지는 시기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갈 때는 시장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 결국엔 내일과 모레의 흐름에 따라서 비중을 늘리느냐 아니면 줄이는 게 맞는지가 결정날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실적 시즌이죠. 아무리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차트의 종목도 실적 발표가 늦어지거나 지연되는 종목들은 거진 다 나왔어요. 근데 몇 종목 빼곤 거진 다 나왔는데 그런 종목들은 뭐다? 쳐다보지 말아라. 재수없으면 물려요. 차라리 물려서 손절하면 상관은 없는데 상장 폐지로 들어가면 답도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꼭 조심하면서 그런 부분은 이런 때는 재무적인 것도 확인을 해야 된다. 그 이외에는 차트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고버스도 어디에요? 2430원을 때렸어요. 그죠? 결국엔 이 안으로 내려앉았죠? 앉았고 여기 안에서 버티다 보면 밑을 때린다. 근데 2430원을 뭐 했다? 뚫고 내려앉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일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얘가 내일 또 살아나면 내일 또 살아나는 흐름으로 만들면서 2500원을 넘어서고 2550원을 때리는 그림이 나타날 거냐, 내일하고 모레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갭으로 밀려서 2350원에서 60원을 때릴 거냐의 관점이에요. 여기서 지지받아도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왜? 한번 눌렀다가 올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차라리 흐름은 나쁘지 않다. 그렇게 되면. 그죠? 그럼 완전히 시장의 흐름이 돌아선다라는 거. 그러면 그 다음에 고버스는 2300원 밑에를 확인을 해야만이 뭐다?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 그만큼 시장은 구름대 안으로 진입한다라는 거고, 코스피 기준으로요. 코스닥도 안정권으로 들어선다 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뭐 KPX 생명과학이 좀 움직였죠. 근데 움직이더라도 얘는 항상 뭐다? 가볍다. 가벼우니까 올라오면서 저항을 다 일일이 확인하고 두드러 맞아요. 두드러 맞고 나면 그만큼 호가창이 얇고 수급이 약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가 빠른 만큼 내려올 때도 빠르다라는 거죠. 받쳐주는 물량이 없으면. 그래서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기존 영상에서부터 이 6,200원대가 거진 이 바닥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그런 자리를 살짝 이탈을 한 적도 있지만 어찌됐든 강하게 한번 올라왔고, 구름대가 이렇게 하향으로 만들어진 자리니까 올라오면서 올라타는 그림이 좋은데 위에서 저항대 이평선들이 깔렸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요 자리에서 치고 올린 다음에 버티는 그림을 내야 되는 게 정상의 흐름인 건데, 뭐다? 회사가 그냥 쓰레기다. 회사가 쓰레기고
주포가 그 회사랑 결탁한 쓰레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 또 그러니까 올라올 때 뭐다 쳐맞는다. 결국엔 돈이 없다. 돈 없는 놈들이 주포다. 그 돈을 있는진 모르겠지만 그 돈을 여기에 쓰질 않는다라는 거죠. 양아치 새끼들이 진짜 살다 아무튼 그런 흐름인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한번 때렸기 때문에 이제는 구름대가 요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요 안에서만 기어 들어가면 되는 그림이다. 그죠? 일단 이 안에만 안착하면 1차적으로 성공하는 흐름이다. 그렇지 않고 밑으로 하향한다면 얘는 뒤도 안 돌아봐야 돼요. 답이 없다. 결국엔 지들 물량, 이 회사에서 여기서 팔아쳐먹었던 요 물량을 여기서 다 채워야만이 올라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얘는 답도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름대 안으로 안착하는 흐름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구름대로 들어가는 흐름을 만들어내면 결국에는 9,000원대를 한 번 정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밑에 있는 이 지지의 관점으로 볼 때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는 이제는 6,650원 부근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650원. 그리고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만들어낼 거라면 6,85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구름대로 진입할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일단 여기서 또 흔들어 대야 돼요. 시간이 이랬든 저랬든 소요가 될 거고, 요 구름대 안에만 제대로 안착을 한다면 못해도 9,000원에서 만원까지는 한 번 정도 또 확인을 해보고 또 쳐 누르든 갈 건지 결정하든 할 수 있는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진단키트 관련이죠. 최근 들어서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올라오는 부분을 만들어요. 그리고 희한하게 실적 시즌인데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 중에 한두 종목 빼고는 다 실적이 잘 나왔어요. 즉 정말로 납품을 하는 업체 위주로는 실적이 굉장히 다들 잘 나왔다. 근데 실적에 비해서 주가는 바닥이라는 거죠. 그런 이유는 확진자가 엄청나지만 오미크론이 가볍다라는 거, 그리고 그 엄청난 확진자가 있지만 이제 국가적으로 제재를 안 한다라는 거, 그런 이유로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는 부분인데 말 그대로 그건 핑계일 뿐이다. 그죠? 결국엔 시장에 돈이 없다라는 거고, 있는 돈으로는 현재 이 종목을 올릴 만한 이슈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슈는 만들면 그만이죠. 왜? 확진자가 30만 명이 넘었다. 20만 명이 넘었다. 근데 다른 재료에 비해서 이 재료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관점은. 왜? 얘는 재탕, 3탕, 3탕이니까. 그죠? 진단키트 관련된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니까. 최초가 원래 항상 강한 법이다. 그리고 재탕, 3탕이니까 흐름이 계속 낮아지는 부분은 나타내는데, 그래도 실적이 뒷받침된다라는 건 현재는 힘들지언정 조만간 또 한번 올라오는 그림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관점이라고 보면요. 일단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 유지하는지만 체크하시고, 이 추세를 유지한다면 결국엔 위에서 찍어 누르던 이 하방 추세도 뚫어내는 시간은 며칠 안 남았다. 그죠? 이 자리를 뚫어내고 나면 17,500원에서 18,5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정도 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밑으로 버텨야 되는 추세는 14,900원, 15,000원 초반입니다. 결국 손절은 짧게 보고 위로 올라가는 자리는 좀 더 길게 바라볼 수 있는 게 최근에 진단키트, 실적이 나오는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곡물값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최근에 이 사료주들이 난리죠. 뭐 한일 사료도 꽤 많이 올랐고,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회사에 이슈가 있어서 계속 점상을 이어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호성 OMB가 최초의 이 대장급이었는데 바닥 대비해서 거진 250% 이상 정도 상승을 하고 나서 현재는 뭐다? 약간의 눌림을 받고 있는 자리인 거고요. 오늘 주의 종목이었죠. 결국엔 주의는 내일 또 벗어난다라는 거. 그러면 현재의 관점에서 월봉과 연봉을 좀 보면요. 월봉으로 보면 구름대를 벗어난 자리. 그죠? 구름대가 얇아지는 자리에서 거래를 터뜨렸다라는 거. 그러면 좀 더 강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관점이라는 거고요. 그죠? 위에 이평도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한 차례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디까지 올라갈 거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2만원 초반 정도까지는 한 차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있다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지켜내야 될 자리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얘는 크게 본다면 요 자리와 그리고 올라오면서 요 자리를 잡아놓은 자리거든요. 요런 박스권의 흐름 하나와 그리고 위로 올라오면서 요런 박스권에 대한 흐름을 하나 만들어 놓은 자리예요. 요런 식으로 크게 보는 박스권 안에서 중간값을 그어놓고 그게 15,000원 요 위에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냐 혹은 깨고 내려앉아서 밑에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 어느 쪽에 물량을 더 많이 캔들을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한 차례 더 상승하냐 못하냐의 기준이다. 그럼 지금은 15,000원 위에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면 뭐다? 신규적인 관점도 가능한 부분이다. 이해되시죠? 그렇지 않고 15,000원을 깨고 내려앉는다면 그 다음은 14,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 14,000원 위에서 지지 받으면 다시 한번 이 16,500원에서 17,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만 고점을 갱신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럼 지금의 관점은 15,000원을 기준 잡고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면 뭐다? 위로 한번 더 쏘는 관점으로 체크하시면 될 수 있는 차트의 관점입니다. 이해되시죠? 단기적인 급등 추세는 요 라인으로 올라가는 추세고요. 요런 추세인 거고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추세인 거고 밑에서 올라가는 2차적인 추세 라인은 다시 요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 요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 그림으로 이어간다면 한 번 더 상승하는 흐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그죠? 요런 관점인 거잖아요. 밑에서 올라오는 요 추세를 어제까지 지켜냈다가 오늘 시가에서 말린다라는 거고, 밑에서 올라오는 요 추세도 시가에서 말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젠 요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만 버티고 지지 받으면 한 차례 더 때리러 올라온다. 때려서 올라타면 여기서 강하게 거래량 터트려주면 어디? 2만원까지 다이렉트로 간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또 거래 없이 움직인다면 당분간은 박스권의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다. 어찌됐든 관심권이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신테카바이오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다시 좀 수급을 버티고 올라오는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고, 예전 영상에서도 요렇게 한 차례 박스권과 요 위에 대한 박스권이 요렇게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일단 요 자리 찍고 나서 다시 눌리면서 여기에 대한 중간값, 이 위에 있는 박스 중간값 하방에서 지금 움직여요. 요런 관점이죠. 그죠? 여기서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밑으로 눌릴 확률이 높은 자리인데,
일단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은 한 번도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 초입 때 빼고는. 그죠? 그러면 지금은 또 구름대에 물리는 자리고, 그럼 내일 구름대로 안착을 만약에 하면 내일이나 모레는 이 위를 한 번 정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내일도 구름대로 안착하지 못하면 결국엔 요 밑에 자리를 한 번 정도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는 관점인 거예요. 결국은 구름대를 돌파하기보다는 하방으로 뚫어 올리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애매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럼 내일이 중요한 자리대 부분인 거고요. 일단 14,300원을 유지하는 흐름 내일도 나타나는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13,500원 부근 정도까지는 한번 밀려야만이 다시 14,000원을 확인하러 올라오는 관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일은 이제 15,000원을 뚫어내는 관점이 나타나야 다시 16,000원대에 확인하러 올라오는 관점으로 이 종목은 체크하시면 됩니다. 뭐 아니면 도가 될 수 있는 자리 중에 하나예요. 애매한 자리다. 저항을 어떻게 보면 코스피와 같이 혹은 코스닥과 같이 저항을 위에다 깔아놓는 자리예요. 이 자리만 뚫어내면 뭐다? 강한 상승 한번 나타낼 수도 있는 종목이다. 근데 그 자리를 못 뚫어내면 결국엔 나가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를 볼 때 우량주와 잡주의 기준이 나에게 수익을 주면은 우량주고 나에게 손실을 주면 잡주예요. 근데 잡주가 뜬금없이 무슨 이유 때문에 갑자기 우량주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점상을 가든지, 그죠? 잘 가던 놈이 악재가 터져서 하방 압력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얘는 갑자기 잡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은 얘는 잡주예요. 신테카 바이오는. 근데 이 위로 올라타서 지지받는 이유로는 뭐다? 우량주가 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 자리대에 현재는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쉽게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간만에 덕성이라는 종목이 좀 움직였죠. 뭐 애니농률과 윤석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뭐 움직였는데, 뭐 움직인 이유라는 게 뭐 그냥 전화 통화했다? 외국과 윤석열 씨가 라는 이유로 움직였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는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느낌적인 느낌이 나긴 하지만, 자, 어찌됐든 수급이 한번 빠져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되돌림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기존의 고점과 바닥을 찍었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12,800원 부근, 그리고 여기와 여기가 25%, 여기까지가 한 30%가 11,500원 정도가 기준이 나오면 현재 이 관점에서는 여기 11,500원에서 12,800원, 13,00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무슨 말이냐? 가하게 눌렸던 이 자리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30에서 50%예요. 고점 대비해서. 그러면 이 자리까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뚫어내면 추세적으로 한 번 더 원을 그릴 수 있는 자리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관점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정치 테마주, 인맥 관련주로 올라왔던 요 자리에 대해서 기존에 반납을 했어요. 그죠? 최근에 2021년, 2022년에는 이 정치 테마주들이 예전하고 다르게 미리 이 코로나 이후로 반영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테마주, 정치 테마주가 관심을 받아야 될 때쯤 뭐다? 기술적으로 털고 나가는 부분을 계속 만들어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 뭐 에이텍, 뭐 그런 종목들 다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권이 맞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 바닥권에서 기술적 반등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한 번 더 바닥은, 단기 바닥은 맞지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이제 다시 기술적 반등을 한 번 더 뽑아내고 평상시의 모습, 즉 이벤트는 끝났고 이 회사의 이제 기본기 체력으로 움직일 거냐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밑으로
눌리는 자리는 9,550원을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11,500원 부근 정도까지는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11,500원 위로 지지받으면 13,000원 부근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대신 손절은 확실히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ABL 바이오라는 종목이고요. 뭐 기술 수출하고 뭐 회사가 나쁘지 않은 부분이다. 기존에 이런 자리에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슈팅이 한번 나오고 나서 다시 한 차례 누르고 이제 기술 이전이 됐고 거기에 대한 계약금을 받았다라는 뉴스까지도 오늘 일단 나온 것 같아요. 910억. 적은 돈이 아니죠. 이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우리 한국은 돈이 없기 때문에 기술 수출로 어느 정도 회사 실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기업들은 미래가 그래도 창창하다라고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인 거고요. 뭐 월봉으로 보면은 그냥 큰 박스권의 흐름에 갇혀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이 자리를 벗어나면 큰 흐름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관점인 거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요 추세대로 추세를 그어보면 이런 식으로 추세가 만들어져요. 그죠? 단기 바닥의 자리를 오늘 어느 정도 확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크게 매매하기에 어렵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손절은 짧게 이 구름대 하단 26,500원 잡고 이 종목은 뭐다? 다시 한번 이 3만원대 넘어서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결국엔 당장은 작은 박스권의 흐름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이 박스권을 탈피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또 한 차례 위에 대한 박스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기준으로. 그죠? 결국엔 크게 물릴 자리보다는 먹을 자리가 그래도 있어 보이고 많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런 종목 관심을 가져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